자, 여기 상위 도매매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드고 전송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세팅 강의를 2교시에 좀 빨리 할게요. 좀 빨리빨리 하고 마지막 시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역대급으로 제가 오늘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좀 기대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화면들 넘어가는 거 보니까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이시는 자, 이 부분, 요거는 스피드고 전송기 1.0입니다. 1.0, 옛날 버전이에요. 1.0 버전. 위에 보이시는 요거, 요 네모난 부분 선택하시면 요거는 2.0 버전이에요. 2.0. 상위 버전이에요.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1.0이 더 빠릅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그러나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2.0은 상품 가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상품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상세도 바꾸고 상품명도 바꾸고 이런 가공을 좀 할 수 있게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2.0이 있는데 1.0은 제 강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2.0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세팅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을 누르게 되시면 제일 먼저 오늘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도매매 API 키가 없습니다. 바로 하고 계시나 봐요. 예, API 키가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켓 계정 관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API 키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매매 API 키. 요게 비어 있어서 오늘 처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마켓 계정 관리에 도매매에 요 키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요것만 하고 1교시 쉴게요. 자, 옆에 보시면 사실 매뉴얼이 있어요. API 키 발급 안내에서 이렇게 보면 매뉴얼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단점이자 장점이 뭐죠? 이걸 안 본다. 왜 안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뭐 진공 청소기가 와도 우리 로봇 청소기가 다 안 봅니다. 그쵸? 눌러보고, 그쵸? 고양이도 한번 태워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서를 잘 안 보는데 있어요. 옆에 보시면. 자, 요거 눌러볼게요. 도매매 API 키 관리. 요거 눌러보시면 자, 이게 도매국 API 키 센터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키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넣으시냐면 여기가 아마 텅 비어 있으실 건데 자, 추가 발급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스피드고 전송기에서 이 부분 도매매 API 키 관리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 자, 클릭 하시면 자, 이런 센터로 넘어가고요. 자, 이 센터에서 추가 발급이라고 해서 자, 추가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면 자, 요렇게 키 추가 발급 나옵니다. 자, 이거 온라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완전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강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좀 알려달라고. 자, 쇼핑몰 통합관리 도구, 스피드고 전송기, 그 다음에 서비스는 자, http 무조건 써야 됩니다. 땡땡 도매매.com 그 다음에 담당자 이름은 자기 이름 정우성 저랑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자, 정우성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 입력 완료.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입력 완료 땡 누르신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 API 키는 앞으로 오늘 많이 보실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숫자와 영어가 조합되어 있는 키 값입니다. 이게 비밀 키 값이죠. 자, 요거를 마우스를 위에 살짝 대신 다음에 두 번 더블 클릭 딱딱 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 마우스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하셔서 복사 누르시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자, 아까 그 옆에 스피드고 연속에 다시 오시면 여기 비어있는 칸에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붙여넣기 우클릭 하셔서 붙여넣기 누르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은 다 하셨죠? 도매매 세팅은 다 하셨고 잠깐만요. 네. 자, 세팅은 다 하셨고 자, 그러면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8군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은 동일합니다. 자, 싹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정리본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API 키 입력. 그쵸?
첫 번째 한 게 도매매 아이디에 도매매 API 키 입력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먼저 할 텐데, 자,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은, 동일하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API를 입력하는 방식을 먼저 할 거고요. API라는 게 프로그램이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송 세팅, 그쵸? 배송 관련된 부분들을 해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의 핵심입니다. 연결의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에만 문제가 없으면 연결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8개의 사이트에 모두 다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 먼저 갈게요. 참고로 이 브라우저 있죠. 지금 제가 쓰는 이 브라우저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크롬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이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혹시나 해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류가 난다고 하시거든요. 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면 크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지금 따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지금 창을 계속 열어 가시면서 옆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창이 열리거든요.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창 닫지 마시고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 먼저 갈게요. 자, 여기 아마 꺼져 있을 텐데,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꺼져 있을 때 다 꺼져 있겠죠. 8개가. 요거를 딱 여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저처럼. 자, 요 상태에서, 자, 체크하셔서, 요 밑에 버튼, 스마트 스토어 센터 바로가기라고 누르시면, 스마트 스토어의 어드민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하나하나 켜실 때마다 밑에 이 바로가기를 쭉쭉 눌러주시면 해당 어드민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API 세팅 먼저 해야 돼요. 자, 스마트 스토어 1 API 세팅. 그쵸? 자, API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자, 스토어 어디 갔어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자,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적어드리면서 할게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자,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누르시면 위에 보시면 스토어 말고 API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API 정보. 요 API 정보를 누릅니다. 누르면 아마 이렇게 안 보이시고 처음에 API 사용 신청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완전 처음이신 분들, 아예 깨끗하신 분들, 그렇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예 깨끗하신 분들은 여기에 API 사용 신청이라고 뜰 겁니다. 자, 그거를 딱 눌러주시면 바로 발급이 되세요. 이렇게 저처럼 사용이라고 해서 체크가 되십니다. API 정보, API 사용 신청을 누른. 자, 그 다음에 자, 상품 API랑 주문 API를 자, 주식회사 GNG 커머스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렇죠? 그래서 양쪽 두 가지 전부를 제일 위에서 네 번째 GNG 커머스로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선물하기 복수 아이디 복수 대행사 설정 확인하였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냥 뿅 뜬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거든요. 선물하기 복수 배송지 뜨는 건데 상관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API 연동형 아이디 잠깐만요. 라고 해서 요렇게 NCP 언더바 나와 있죠. 요거를 복사하셔서 스피드 전송기 여기다가 넣어 주시겠습니다. API 연동형 판매자 아이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 자기 상점 이름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스마트 스토어 상점 아이디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스토어 아이디 스토어 관리에 가시면 여기 중간 부분에 스토어 주소 있죠. 주소 옆에 보시면 요거입니다. 요거 확대. 자, 요거 뒤에 요거를 쓰셔야 돼요. 요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자기의 이제 주소, 스토어 아이디예요. 요거를 적으셔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태 체크 한번 하신 다음에 저장.
그렇죠? 항상 세팅하고 나서 계속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습관처럼. 자, 밑에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좋습니다. 자,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두 분 답변 주시고 우리 비디오 켜주시는 대표님들 끄떡끄떡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API는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렇죠? API는 간단하게 끝. 주식회사 GNG 커머스로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요거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배송 세팅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잘 따라해 주세요. 오늘 이 스마트 스토어 완전 처음, 완전 깨끗하신 분들은 요게 안 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배송을 세팅하는데 이 상품 관리 부분에 보시면 상품 관리에 배송 정보 관리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이라고 있어요. 상품 등록. 우리가 임의로 상품을 하나 슬쩍 등록하는 척 하는 겁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뭐 상품명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하고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테스트 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쭉 내리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배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송을 누르시면 아마 스마트 스토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배송이라는 부분에 배송 체크하시고 택배 체크하시고 택배사는 아무거나 선택. 자, 배송 속정은 일반 배송, 묶음 배송은 불가. 묶음 배송은 뭐냐면 세 가지 상품을 주문했으면 묶어서 한 번에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는 안 되죠. 저희는 공급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됩니다. 자, 상품별 배송비는 그냥 무료로 일단 하시고요. 자, 제주도 도상가는 뭐 설정 한번 합시다. 자, 이권영 5,000원. 그다음에 이건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자, 없음. 자, 요 정도 하시고 만약에 이 출고지 빨간 점 찍혀 있는 출고지가 만약에 안 보이시면 판매자 주소록에서 불러오게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규 등록하셔가지고 실제로 신규 등록하신 다음에 해당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 임시 저장을 하면 임시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배송 템플릿이라는 게 저장이 됐어요. 무료 배송 템플릿. 이해되셨을까요? 좀 어렵죠? 갑자기 난이도가 급 올라갔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요게 안 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연동이 안 돼요. 실컷 내가 뭐 메뉴 보고 다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 다 긁어 드릴 겁니다. 강의에서.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배송 세팅은 어디에 들어간다? 상품 등록 메뉴에 가서 상품 조회, 상품 등록. 상품 조회, 상품 등록. 이 메뉴는 스마트 스토어죠.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관리자. 상품 조회에 상품 등록 들어가셔서 배송 부분에 무료 배송으로 해주시고 임시 저장 눌러준다. 그쵸? 상품 등록할 때는 상품명만 쓰시면 임시 저장이 되거든요. 상품명만 쓰시면 돼요. 여기 상품명만 그냥 대충 쓰시고 임시 저장 누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송 템플릿 하나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상품 등록은 안 하셔도 돼요. 임시 저장. 자, 끝입니다. 끝. 자, 이렇게 하면 스마트 스토어 끝. 연동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 무조건 계속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끝. 진도 빠르네요. 좋습니다. 이번에 쿠팡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없으실 수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제 영상 멈춰 가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중간에 포인트 주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것만 잘 들어주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8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쿠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쿠팡 윙 바로 가기 누르시면 자, 이렇게 쿠팡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가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적어드릴게요. 자, API 세팅 먼저 해야 되겠죠?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자,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화면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멈춰가면서 하냐면 실제 제 강의 보시면서 다 세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보고 다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추가 판매 정보를 누르시면 보통 비번을 한번 더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밑에 쭉 내리시면 자, 요렇게 오픈 API 키 발급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 이쯤에 질문. 강사님, 저는 추가 판매 정보가 안 보입니다. 혹은 들어왔는데 API 발급이 안 보여요 하신 분은 아직 입점이 덜 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나 이틀 기다리시고 뒤에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입점이 완료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판매자, 사업자가 없는 그냥 개인 판매자도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쿠팡에. 그런 분들은 API 키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 API 발급은 처음에 발급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픈 API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API 선택하셔서 약관 동의하시고 키 발급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발급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픈 API 들어가셔서 발급 버튼 누르시고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오픈 API 할 거냐, 오픈 API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그냥 약관 동의 있어요. 약관 쭉 약관 제일 밑에 내려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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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발급, 발급. 그냥 버튼 3번이면 발급 끝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픈 API 키가 발급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라고 해서 보이시죠? 자,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보입니다. 그럼 각각을 복사합니다. 마우스 2번 복사해서 스피드고 전송기에 업체 코드 넣어주시고요. 쿠팡 윙에 액세스 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 이 대시, 마이너스 표시 때문에 더블 클릭해도 전체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3번 딱딱딱 3번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3번 딱딱딱 3번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스피드고에 액세스 키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쿠팡에 시크릿 키도 2번 복사, 2번 클릭에 복사, 자, 시크릿 키도 넣어주시고요. 자, 쿠팡 로그인 하실 때 윙 아이디 적어주신 다음에 연동 상태 체크하시고 저장. 그러면 끝납니다. API 정보, 스피드고 전송기에 입력함. 됐죠? 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시죠?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각각 넣어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팡은 요거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되죠? 배송 세팅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배송 세팅. 많은 분들이 요거 때문에 안 되십니다. 자, 배송 세팅 가겠습니다.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자,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계속 제가 해드릴게요.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실제로 따라 하시려면 제가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2번, 3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누르시면, 쿠팡을 단 한 번도 이용해 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되어 있으실 거고, 만약에 다른 데를 혹시 다른 거라도 쓰고 계신 분들은 제 거를 보고 다시 등록하시겠습니다. 자, 주소지 등록하는데 저희가 출고지랑 반품지를 등록할 겁니다. 출고지 등록, 새 주소지. 자, 출고지 등록합니다. 기본 주소지.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신 다음에 전화번호 넣어줍니다. 010-1234-1234. 이왕이면 밑에도 넣어줍니다. 자, 제주 도서관을 어떻게 할까요? 가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세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칸들은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택배사 별표 5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집중 좀 해주세요. 자, 택배사는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조금만 내리셔서 좀 내려오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제일 밑에 있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 보이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자, 여기 보이네요. 자, 기타 택배사. 기타 택배사. 자, 제주 5천. 외지역 5천. 안 팔겠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자, 요렇게 해서 등록 누릅니다. 자, 기타 택배사 별표 5개. 기타 택배사. 기타 택배사로. 만약에 사입하셔서 판매하시는 분은 그냥 본인 택배사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택배사 계획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타 택배사랍니다. 기타 택배사. 자, 기타 택배사. 그다음 등록. 되셨죠? 자, 요거 가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오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전혀 오류 발생 안 합니다. 자, 등록. 기타 택배사. 자, 두 번째. 자, 지금 우리가 출고지 넣었죠? 자, 등록 누르시면 이렇게 뼈병 하고 등록이 돼요. 뼈병. 자, 출고지는 사업자 주소지 넣으시면 됩니다. 출고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사업자 주소지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품지. 반품지는 마찬가지로 기본 반품지는 이왕이면 자기 사업장 주소지로 합니다. 왜냐면 반품은 보통 공급사로 바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기본 반품지. 전화번호. 좋은 질문이시네요. 질문들 많이 해주실수록 강의가 훨씬 더 디테일해집니다. 자, 택배사 계약 여부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택배사 계약 여부는 없음.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택배사 계약 여부 없음. 되셨죠? 자, 반품지는 이왕이면 물건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반품이 갈 수 있거든요. 반품지는 적어주시면 되고 출고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등록 해주시면 자, 출고지랑 반품지가 등록이 되죠. 이렇게 출고지 반품지 등록이 되면 세팅 끝. 자, 출고지 기타 택배사 그렇죠? 이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주 지역 배송 가능 그렇죠? 5,000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 내용이 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품지는 택배사 없음.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거나 지금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지금 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쿠폰 끝났습니다. 네 번째, 11번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체크하고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1번가 바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11번가 누르시면 여기 나오는데 11번가 밑에 제일 밑에 쭉 내리시면 주문 들어온 거 이거 진짜 웃긴 게 제가 이건 다 테스트 계정이거든요. 전부 다. 테스트 계정인데도 그냥 테스트로 상품 등록하는 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렇죠? 주문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 11번가에 보시면 자, 제 메인 화면에 자, 메인 화면에 제일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 뭐가 보이냐면 오픈 API가 보입니다. 오픈 API. 자, 오픈 API. 11번가 메인 페이지의 가장 하단으로 내리면 오른쪽 하단에 오픈 API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합니다. 자, 요걸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어디로? 아까 전에 우리 도매매 세팅한 것처럼 11번가도 API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 등록 확인. 서비스 등록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사용자 정보를 넣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 정보 넣어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사용자 정보. 제가 이거 왜 지우냐면 나중에 유튜브에 이거 노출되면은 해당 영상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개인정보를 좀 감추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보를 넣었는데 특이사항 개발로 넣습니다. 개발 여기 누르셔서 개발로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 자기 메일 주소, 사용 용도는 상품 연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를 넣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발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되십니다. 잠깐만, 어디서 갑자기 음악 소리 들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야 돼. 요거를 넣어야 비로소 우리 API 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용자 정보 넣고 나서 두 번째는 셀러 API 정보를 넣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직접 입력, 호스팅 여부는 제일 하단에 직접 입력, 가장 밑에 있습니다. 직접 입력 누르시고, 자, 요 주소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1.34.230.236. 요게, 스피드고 전송기에 원래 서버가 있는 서버의 물리적인 주소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230. 우리 너무 착하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캡처 뜨셔서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자, 211.34.230.236. 세 개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다가 찍어 드릴게요. 자, 요거는,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이 주소는 도대체 뭐야? 요거 여기 있습니다. 스피드고 전송기에 11번가 매뉴얼에 보시면 이 물음표가 매뉴얼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누르는 매뉴얼. 또 눌러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방금 근데 문제는 지금 API 센터를 어디로 가는지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여기 담당 사용자 정보를 쓰고 211.34.230.236을 넣어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나 생겼네.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는. 자, 저처럼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셔서 요것도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 MD 누구로 써야 되나요? 아무나 써도 됩니다. 모르겠으면 우리 선택장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양현주 매니저 쓰시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 써도 되고요. 아까 정우성 써도 되고요. 저희 와이프가 정우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의할 때 정우성을 쓰는 겁니다. 다음 상의 때는 제가 정우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대강의 듣는 분들이 제 목소리 보고 김원효 닮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김원효 있잖아요. 다음에는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일단은 12번가 담당 MD 양현주 매니저 쓰시면 되겠습니다. 닮았다고요? 지금 왜 이렇게 재밌으십니까? 그분이 오신 줄. 아,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그 김원효 왜 출동 무슨 경찰복 입고 찍는 코너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유튜브로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자, 자, 일단 이렇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네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고 수정 버튼 누르시면 등록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빠밤. 그렇죠? 오픈 API 키 센터로 이렇게 따단 하고 이게 생깁니다. 이게 생겨요. 자, 요거를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두 번 복사 누르셔서 스피드고 전송기에 11번가 로그인의 아이디 써주시고 오픈 API 입력. 그 다음에 국내 셀러 체크하신 다음에 연동 체크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API는 어렵지 않죠? API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죠? 이 주소를 넣어주는 게, 이 주소를 넣는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인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하셔서, 오픈 API 키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스피드고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끝이 난 게 아니죠. 자, 끝이 난 게 아니라, 211.34, 34.236. 양현주 매니저. 그렇죠. 궁금한 것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입력. 그렇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담당자 정보 넣으라 그랬죠. 정보 넣어야죠. 개발 꼭 체크해 주시고. 자, 필기를 좀 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이거 필기 내용 보시면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죠. 뭘 해야 되죠? 배송 정보. 그렇죠. 이제 뭐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해야 돼요. 배송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11번가 배송 정보 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11번가 셀러 오피스 보시면, 자,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라고 있어요.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다시 갈게요. 상품 정보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템플릿 관리. 자,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아, 우리 아라라님, 그 API를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질문 제가, 마지막에, 지금 그냥 해드릴게요. 질문 나온 김에. 11번과 같은 경우는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피드고 말고, 또 다른 솔루션들을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그 솔루션도 11번과 API 쓰려면, 이 주소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놔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으시면 그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라아라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신 프로그램 있으시면 아마 요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 쓸 수 있거든요.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으시고 요렇게 스피드고 주소지 넣은 다음에 저장하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국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강사가 알려준다, 저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IT 출신이라서 이런 걸 많이 해봐요. 요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눈치채셨겠지만, 쿠팡은 오픈 API이기 때문에 모든 솔루션, 100개든 200개든 다 쓸 수 있습니다. API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밖에 못 써요. 참고하세요. 좋습니다. 자, 11번가 계속 가볼게요. 자, 11번가에서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자, 여기서 두 개를 적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는 발송 예정일 템플릿, 하나는 배송 정보 템플릿. 요거 두 가지를 넣어 주십니다. 요거 두 개 안 넣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11번가를 쓸 수가 없어요. 요 두 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발송 예정. 어렵지 않으니까 쉬운 거부터. 자, 발송 예정일 템플릿은 누르신 다음에, 자, 발송 유형은 뭐 일반 발송 하겠습니다. 일반 발송. 그다음에 오늘 주문한 건 2일 안에 발송. 왜요? 우리 위탁 판매잖아. 우리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자, 2일 안에 발송. 그다음에 대표 마감 시간, 항상 이 대표 적혀 있는 거 한 개는 무조건 디폴트로 해주셔야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발송 예정일은 일반 발송 이틀. 그 다음에 대표 마감 시간 등록 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시겠습니다. 발송 예정일 템플릿. 끝. 그러면 이번에 배송 정보 템플릿. 자, 누르신 다음에, 자, 얘는 배송 정보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전국 합시다. 택배사, 뭐, 택배로 하고요. 자, 발송 택배, 만만한 CJ에 대한 통원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선택하는 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이런 거 프로그램 쓰실 때는 CJ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국내 택배사의 60%가 CJ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 CJ를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TMI가 좀 많았네요. 자, 그 다음에 출고지 반품지 넣어주시면 돼요. 주소 누르셔서 신규 등록하시고 체크하셔서 적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하신 다음에 체크 적용 누르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적용.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적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뭐 배송비는 무료로 합시다. 무료로 하고 묶음 배송 안 되죠. 묶음 배송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소상간 돈 받아야죠. 5,000원씩만 받을게요. 5,000원씩. 자, 반품 배송비는 편도 4,000원 받고요. 왕복은 8,000원 받읍시다. 반품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AS 안내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품 교환도 마찬가지로 판매자 문의 바랍니다. 적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기본, 뭐라고 하죠? 기본 무료 배송, 샘플 배송비. 아무,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셔서 등록.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전국 택배 CJ 출고 배송지 무료 배송으로 해서 제주도 소상관 넣어주고 판매자 문의 바랍니다 적어준 다음에 기본 무료 배송비 적어서 등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등록 끝. 자, 이렇게 해서 템플릿 정보 등록 끝 눌러주시면 자, 스피드고 전송기에 다시 한번 가셔서 11번가 이제 다 됐죠? 연결 체크 한번 더 하신 다음에 저장 등록.
항상 세팅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배송 정보 템플릿, 그 다음에 발송 예정일 템플릿, 그렇죠? 기본에 2일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송비 무료. 그렇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신 텐데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끄떡끄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비디오 켜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말에 얼굴값 한다라는 말 있죠. 예, 끄떡끄떡 해주시면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12번가도 세팅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생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시간 되게 빠르죠?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자, 롯데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롯데온. 롯데온 누르시면,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롯데온입니다. 자, 롯데온 들어가면, 아우, 돈 들어가 있는데 받아야 되겠네. 7만 원이나 들어가 있었네요. 자, 롯데온에 들어가시면, 롯데온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롯데온 API. 자, 롯데온. 자, 1번 API 세팅. 이거 제가 필기해 드리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적어 드리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판매자 정보에 오픈 API 관리. 다시 갈게요. 판매자 정보에 오픈 API 관리. 판매자 정보에 OPEN API 관리. 자, 오픈 API 관리. 판매자 정보에 오픈 API 관리. 네, 좀 해드려야 되는데. 확대. 자, 판매자 정보에 오픈 API 관리. 자, 잘 보십시오. 롯데온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통 매뉴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뉴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뉴얼에는, 스피드고 매뉴얼에도 이 물음표, 우리 대표님들이 누르기 무서워하시는 물음표 누르시면 API 세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세팅이 안 되는 거죠. 호스팅 셀러 툴에 도매 꼭 체크한 다음에 저장해서 키 발급 받아서 넣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안 되시는 분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자, 판매자 정보에 오픈 API 관리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매뉴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스팅 셀러 툴 눌러서 도매국으로 체크한 다음에 저장 누르고 키 발급 받아서 복사 떠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매뉴얼인데 하나 제가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직접 입력 체크합니다. 체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 넣었던 주소 211.34.230.236 보이시나요? 뭐죠 이게? 이게 물리적인 서버의 주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니까 만약에 이게 도매국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백업 라인으로 제가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저의 노하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입력 체크하고 서버 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서버 주소. 물리적인 서버 주소. 실제 서버가 있는 주소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주소를 치시면 스피드고 전송기 서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서버의 주소예요.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요렇게 적은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시고 키 발급 받으시면 키 발급 땡 누르시면 인증키가 나와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장하기를 딱 눌렀는데 화면이 멈추거나 이상해요. 혹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장하기 눌렀는데 화면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게 지금 저장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 상태면 아무거나 판매자 점수든 뭐든 다른 메뉴 누르신 다음에 다시 오픈 API 눌러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저처럼 화면이 제대로 보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거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하기 누르시고 자, 키 발급 됐죠? 키 발급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 오늘 많이 보는 API 키가 돼요. 얘는 복사가 안 돼요. 되네? 되네요. 원래 안 됐거든요. 참 신기하네. 자, 복사가 되네요. 복사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안 되네. 복사가 그쵸? 복사 안 돼요. 복사 버튼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인증키 복사. 자, 복사 버튼 누르셔서 자, 여기 가셔서 롯데온에
인증키를 붙여넣기 하십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자, 거래처 번호는 어디 있을까요? 자, 거래처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번호는 숍에 있어요, 숍. 숍이 어디 있을까요? 스토어 관리. 스토어 관리에 프로필 관리 누르시면 여기에 거래처 번호가 있어. 복사가 되네. 야, 이게 안 됐거든요. 불과 3개월 전에는. 자, 여기 자,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너무 지금 빡세시니까. 쉬어가는 퀴즈.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가 도대체 뭘까요? 자, 1번, 한글로 이응이다. 자, 2번, 영문 대문자 오다. 3번, 숫자 0이다. 똑같이 생겼죠? 한글 아닙니다. 한글 아니에요. 자, 요거 제가 영문입니다. 영문. 정답은 2번. 영문입니다. 영문 대문자예요. 자, 생각보다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복사가 안 돼서 적었거든요. 메모장에 적어서 붙여넣기 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뭐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제가 원격으로 봐드리는 분들 계신데, 보다 보면 여기에, 심지어 맞아요. 한글 0이 들어가는 부분도 계시고, 숫자 0이 들어가 있는 분도 계세요. 비슷하니까. 근데 정답은 대문자 O입니다. 그쵸? 대문자 O예요. 대문자 O입니다. LO, 롯데 약자예요. 롯데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고, 상태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API 키에서 중요한 적은, 그 API 세팅할 때 직접 입력도 체크한다. 직접 입력 체크해서 212.34.230.236을 넣어준다. 요러면 안전하게 API 키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토어 관리에 프로필 관리. 스토어 관리에 프로필 관리에 가시면 거래처 번호를 알 수 있다. 번호가 있다. 단 참고하는 거는 LO가 L L LO가 여기가 대문자 오다. 입니다. 되게 친절하죠? 되게 친절하게 제가 필기를 대신 적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뭔가 또 허전하죠. 배송 정보가 세팅할 텐데요. 배송 정보 세팅하겠습니다. 자, 배송 정보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판매자 정보에 배송 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에 배송 정보 관리. 좀 빨리 갈게요. 판매자 정보에 배송 정보 관리. 배송 정책 등록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개. 그다음에 무료. 그다음에 반품 배송비 4,000원 받죠. 요즘 3,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 요대로 사진 캡처 찰칵 찍겠습니다. 중개 업체 배송 무료. 그다음에 4,000원 사용 여부 사용 대표 배송비 정책 사용. 그다음에 저장. 얘는 한 번 등록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삭제가 안 되니까 요거는 참고하셔서 삭제가 안 되는 거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경환 대표님 너무 감사하네요. 나중에 저희 교육원에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개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 찬스 한번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고 해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주소로 하시면 돼요. 출고 해수지로 국내, 그다음 대표 출고지 사용, 연락처 적어주시고 다 적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하이라이트. 자, 택배사는 롯데 택배로 하겠습니다. 왜요? 롯데잖아요. 자, 그다음 얘는 그 뭐 택배사 코드 쓰는 게 없으니까 롯데로 해주시면 시스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고쳐드립니다. 자, 그럼 택배사 이렇게 하셔서 나머지 뭐 적을 거 없습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되고요. 반품 신용 코드. 택배 시간은 뭐 알아서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적으시면 되고 항상 등록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뭐 등록하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요 상태로 하시면 연동 끝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송은 중개로 적어준다. 롯데 택배 때 택배 적어준다. 요거 두 개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옥션은 좀 매우 쉽습니다. 자, 매우 쉬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개밖에 안 네 개 남았구나. 자, 일단 거래처 번호랑 API 인증키 연결 체크하시고 저장. 자, 이번에 위메프 넘어갑니다. 위메프 하고 요거 나머지 3개는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빨리 끝나니까 위메프만 잘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위메프 누르시면 자, 위메프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API. 그렇죠. 위메프도 오늘 지금 거의 역대급 빨라요. 자, 위메프도 API. API가 어디 있냐면 자기 사업자 이름에 정보 변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파트너 센터에 보시면 이거 많이 질문하실 때, 강사님, 저는 에그서티라고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대표님 이름으로 보일 거예요. 자기, 본인 이름으로 보일 겁니다. 자, 자기 상호명이 보이실 건데, 여기 마우스를 대시면 정보 수정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 정보 수정을 누르시게 되면, 보통 비번을 넣게 돼 있죠. API는 중요하니까, 그쵸? 우리의 API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번을 넣게 되시면, 이렇게 회원정보 수정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 상호명 밑에 정보 수정 넣습니다. 그럼 정보 수정 나오면 쭉 내려서 API 연동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도매매로 체크하신 다음에 인증키 발급 누르시면 이렇게 뿅 하고 나오시겠습니다. 도매매 선택. 백하여 발급받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 제가, 이거 충격 먹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게 마우스 대면, 마우스가 혹시라도 들어가시는 분 마우스 한번 대보세요. 이게 마우스가 안 되져요. 마우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글로 적으세요. 메모장 꺼내가지고 0792301578 어디까지 했더라? 079235 어디까지 했더라? 이야 이걸 적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클릭. 2번 클릭. 우리 성정원 대표님 매우 좋습니다. 맞아요. 2번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마우스가 지금 클릭이 안 되니까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많이 하세요. 10명 중에 3명이 적으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자, 요거 2번 클릭 따닥 마우스를 2번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 혹은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런 거 하나 모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온라인 판매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이걸 적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현타가 오시겠어요.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컴퓨터를 좀 하신다 그러면 캡처 따가지고 적으시겠지만, 그것도 빡세죠, 사실은. 이거 어느 세월을 적고 있어요. 자,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적으십니다. 실제로 저희 교원에서도 어떤 분이 와서 봐달라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약속 잡고. 그럼 제가, 반갑습니다 하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UF가 안 돼서 지금 적고 있어요. 아유,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이걸 해드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10명 중에 3명. 자,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프 로그인 아이디 적고 상태 체크하고 저장 누르십니다. 자, 저장 누르십니다. API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더블 클릭하면 복사됨. 자,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배송 정보 넣어야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는 롯데온은 롯데택배만 안 해도 돼요.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가끔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가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택배사는 롯데택배를 해주세요. 큰 문제 없으니까. 그쵸? 다른데 계약돼 있으시면 다른 거 넣으시면 되고요. 자, 배송 정보 가겠습니다. 자, 롯데온 위메프 배송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얘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하도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웠어요. 이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자, 상품 등록에 위메프도 배송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탭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상품 등록 탭에 있어요. 우리 아까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비슷하겠죠? 상품에 상품 등록 누르시면 중간 부분에 이 배송 정보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품에 상품 정보. 상품에 상품 등록 가면 중간 부분에 배송 정보라고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적어드리죠. 자, 여기에 배송 정보 관리를 누르셔서 자,
배송 정보 저는 이제 많이 집어넣었는데 아마 없으실 거예요. 깨끗하실 거예요. 하얀색 도화지 깨끗해요. 자, 그 상태에서 배송 정보를 넣습니다. 여기에 무료 배송. 무료 배송 넣어주시고, 배송 방법은 일반 택배, 일반 택배 넣어주시고요. 자, 택배사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만만한 CJ로 하겠습니다. 만만한 CJ. 자, 그 다음에 상품별, 우리 묶음 배송 안 된다 그랬죠? 상품별.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무료 배송, 일반 택배, 상품별, 무료. 그 다음에 수령물 차는 당연히 안 되고요. 배송 가는 지역 전국 하겠습니다. 제주 5,000원, 도서상가 5,000원. 도서상가는 택배가 매일매일 안 가는 곳. 그렇죠. 저기 산꼭대기. 그렇죠.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용 여부 사용. 자, 요거는 편도 4,000원 받겠습니다. 4,000원. 출고지 회수지는 사업자 주소 동일 체크하겠습니다. 되셨죠? 사업자 주소 체크. 자, 사업자 주소 동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고 기한은 3일. 3일이 안전하니까요. 대부분 이틀 안에 다 나갑니다. 3일로 합니다. 우리 위탁 배송이니까. 자, 안심번호는 노출, 기본 배송 방법 체크, 등록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자, 무료 배송, 일반 택배 CJ, 상품별 배송, 그 다음에 무료 배송, 그 다음에 제주도 전국을 하고요. 제주 5,000,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사용, 반품 배송비 4,000원, 출고지는 사업자 주소 동일, 출고 기한 3일, 그다음 노출, 기본 배송 방법, 등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 이렇게 무료 배송하고 하나 생길 겁니다. 우리가 배송 템플릿을 등록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배송 정보 템플릿 하나 만들어 준다. 자, 그 다음에 7번 옥션 지마켓입니다. 옥션 지마켓. 자, 옥션 지마켓은 ESN 플러스라는데 무조건 필수 가입하셔야 되고요. 옥션 지마켓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로는 안 되세요. 각각 가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옥션 지마켓 입점하시고요. ESN 플러스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PI는 매우 간단합니다. API. 오늘 진도 좋아요. 자, API는 옥션 지마켓 ESN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반품택 회원 정보 수준. 저장이 롯데온 하고 계시네요. 자, 롯데온 하셨는데 회원 정보 수정하고 반품 택배사 지정이 안 된다. CJ로 하시면 됩니다. CJ로 하시고 그냥 저장이 되신 거예요. 그게 위메프 되실 텐데. 쭉 누르시고 반품 택배사 여기 적은 게 없으실 텐데. 요거. 계약 코드 넣으라고 해요. 좋은 질문이네요. 자, 위메프에서 계약 코드 넣으라고 하시면은 계약 코드에 택배사 사용 안함을 넣으시면 돼요. 택배사 사용 안함. 제일 밑에 내려보세요. 지금 화면, 지금 영상 참고하세요. 위메프에서 계약 코드를, 그 완전 처음이신 거네요. 그렇죠? 완전 처음이시면 그 메시지가 떠거든요. 한 번도 등록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갔을까요? 자, 택배사 정보 넣는 부분에 어디 갔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네요. 반품 택배사 정보를 넣으라고 나와요. 제가 조금 이따 쉬는 시간 찾아드릴게요. 계약 코드에 제일 밑에 보면 택배사 사용 안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희 10분만 쉬고 10분 쉬었다가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조금만 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판매자 정보에 있거든요. 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10분 뒤에. 자, 10분 뒤에 뵐게요.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위에프까지 했습니다, 저희. 자, 요거죠, 요거. 반품 택배사 정보 등록하는 건데,
아마 여기 택배사 넣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아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쭉 내려서 제일 밑에 요거, 택배 거래 비용. 송정원 대표님, 제가 보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아니시면 위에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UF 계약 택배사 이용.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 하시고 나중에 저장하셔서 자동 수거 해지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다 아마 넣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일 위에 거 선택하시면 돼요. 혹은 제일 밑에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음.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가죠? 3시간 진짜 짧아요. 금방금방 갑니다. 자, 자, 시간이 후딱 가죠? 4시간 강의도 근데 금방 갑니다. 저는 강의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강의를 해도, 어떤 강의를 해도 항상 시간은 부족한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세팅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몇 군데 안 남았죠? 옥션 G마켓, 인터파크까지만 하고, 이제 깨알 꿀팁을 대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 G마켓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사실. 여기 보시면 ESN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라고 해서, 여기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 잠깐만요. 아, 제 눈에 갑자기 안 보여서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자, ESM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에 ESM API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SM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에 ESM API 관리. 자, 그럼 이걸 누르시면 간단하죠? 네, 여기서 GNG 커머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GNG 커머스. 도매, 소리 안 들리시나요, 혹시? 다른 분들 어떠세요? 김현정 대표님 소리 안 들리신다는데? 들려요? 들려요. 대표님 소리 꺼지셨나 보네요. 꺼지셨다라는 말이 좀 그러네. 소리가 음소거 되셨나 봐요. 음소리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샤플링으로 해놓으셨으면,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른 프로그램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GNG 커머스, 그 다음에 GNG 커머스, 둘 다 GNG 커머스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주문 수집, 주문 수집하는 건 다른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요. 상품 등록할 때는 GNG 커머스를 쓰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가면, 좀 심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다팔자가 좋나요? 이지업이 좋나요? 뭐, 샤플린이 좋나요? 이셀러스가 좋나요? 많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간단하죠. 매출 잘 나오는 솔루션이 좋죠. 그렇죠. 이게 우문현답인데, 솔루션은 그냥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스피드고 전송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프로그램이라 하면 그냥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개인에 달려 있는 거고, 뭐 고수 같은 경우는 갈대 2%도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갈대 2%도 막 승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여기 기대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내가 자유자재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도 저는 매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샤플링 쓰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드고는 GNG 커머스, 그렇죠. 주문도 GNG 커머스에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API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적어 드릴게요. 자, 계정 관리에서 ESM API 관리에서 GNG 커머스 선택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배송 설정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상품 등록에 가시면 있어요. 상품 등록 2.0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지금 배송 설정할 때 위메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상품 등록 메뉴에 있었죠. 비슷해요. 옥션도. 얘도 보시면 노출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중간에 배송 정보 넣는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넣어주시는 건데 이 발송 정책, 우리 아까 실버가 할 때 해봤죠? 그 다음에 배송비 설정, 반품 지수, 다 있네요. 그쵸? 요걸 이제 해주시는 건데 요게 눌렀을 때 공란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비어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얘도 비어 있는 분이 계세요. 얘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관리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 신규 등록으로. 신규 등록.
그래서 발송 정책은 뭐 순차 배송 이틀로 하겠다, 3일로 하겠다 체크하셔서 기본 설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G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G마켓도 신규 등록하셔서 발송 정책. 그래서 발송 정책이 그냥 눈에만 보이면 돼요. 눈에만 보일 수, 이렇게 눈에만 보이면 등록이 잘 된 겁니다. 템플릿이. 뭐 택배는 택배고, 자, 출하지도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 선택이. 안 보이시는 분을 관리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신규 등록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배송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요게 아마 제가 묶음 배송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품별 배송을 누르시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묶음 배송비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템플릿. 자, 지금 템플릿 제가 많이 등록해놨죠. 이걸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옆에 보시면 템플릿 신규 등록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셔서 템플릿을 신규로 무료 배송 기본 설정 확인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록하시면 여기에 템플릿이 등록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옥션 G마켓 안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요거에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 순차 발송 넣어주고, 발송지 넣어주고, 무료 배송. 그쵸? 이해되셨죠? 여기 신규 등록해서 넣어주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묶음 배송 선택하셔가지고. 요것만 되면 옥션 G마켓에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옥션 G마켓에서 끝. 그럼 옥션 G마켓에서 뭘 넣어주면 되느냐? 얘는 되게 편해요. 그냥 옥션의 아이디하고 G마켓 아이디만 넣어주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넣어주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디 비번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옥션 G마켓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파크 가겠습니다. 상품 등록 2.0에서 배송 정보 입력.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팅의 마지막 인터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는 이렇게 매뉴얼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api@interparkshop.com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을 좀 써줘야 돼요. 어렵죠. 근데 요 내용만 써서 보내시면 사실 예전에는 진짜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까다롭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까다로운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풀어줬어요. 자,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URL 계정은 제가 하나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 메일을 발송한다. 자, 메일을 발송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지금 많이 주시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 강의가 FM 같은 거니까 제 강의를 대부분 참고해서 세팅을 하실 겁니다. 아마. 자, 메일을 보내볼게요. 자, 업체명, 업체 번호, 공급 계약 1년 번호, 업체 아이디, 담당자명, 담당자 이메일, 솔루션명, 판매 링크 URL. 제가 오늘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뭐, 저잖아요. 정우성. 김원효. 자, 담당자 메일은 원효, 뭐, 원효, 김점, 네이버.com. 자, 솔루션명은 도매국, 도매매. 자, 판매자 링크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업체 아이디는 인터파크 아이디. 관리자, 그러니까 판매자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업체명은, 뭐, 저 에그서티, 뭐, 이렇게 되겠죠. 제 사업자명 적어주고, 업체 번호, 1년 번호만 쓰면 돼요. 자, 얘는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질문을 매우 많이 하시고, 요 마지막 URL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판매 링크 URL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쿠팡이나 스스거 아무거나 상품 팔고 있는 링크를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를 어디에 넣느냐? 요거는 여기에 넣는 겁니다. 셀러 오피스에 가시면, 셀러에 가시면, 자, 여기에서, 자, 판매자 정보 관리에 판매자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 자, 다시 갈게요. 자, 판매자 정보 관리에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 판매자 정보 관리에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 공급 계약 번호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앞에 게 업체 번호고 뒤에 게 공급 계약 번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 5, 6 뒤에다가 1.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메일. 이것도 참 우리 대표님들이 저도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너무나 온라인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너무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메일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친절한 강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 메일 한번 써볼게요. 자, 메일에 메일 쓰기 누르셔서 왜냐면 이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방금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적으셔서 그다음에 주소를 어디로 적으라 그랬죠? API 골뱅이 인터파크샵.com 여기다가 API 골뱅이 인터파크 샵.com 샵.com 이렇게 적으면 돼요. 맞죠? 맞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제목을 뭐로 쓰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API 사용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제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친절하다. 보내기 누르시면 한두 주 뒤에 옵니다. 오면 예전에는 이제 나중에 안내 드릴 건데 막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스피드고 전송기에 아까 업체번호 아이디 적었죠? 제가 알려드렸잖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요거 여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알려드렸으니까 요 번호랑 일렬 번호 요 번호랑 일렬 번호만 적으시고 상태 체크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얘는 배송비 설정이 입장할 때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별도로 안 해주셔도 되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세상 어려우실 텐데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제 영상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가이드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메일 발송한다. 두 번째. API 승인되고 나서 스피드고 관리 계정하고 계약 번호 입력한다.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상품 세팅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용법 잠깐 설명드리고 조금 디테일한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Q&A 답변 드리고 가이드 답변 드리고 할 게 여전히 할 게 많아요. 자, 일단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판매하실 때는 크게 5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품 등록. 두 번째,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발주. 세 번째, 주문 넣고 나서 송장 번호가 나오면 발송 처리. 네 번째, 도매매 상품이 품절이면 제가 등록한 쿠팡도 품절시켜야 되죠. 품절 처리 혹은 재고 관리. 재고 관리는 크게 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CS. 자, 크게 이 5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반품 교환 뭐 이런 게 있겠죠. 문의글 관리. 크게 이 5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상품 등록하시려면 제일 먼저 템플릿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모든 마켓, 내가 등록한 모든 마켓에 템플릿을 만들어야 돼요. 기본 템플릿. 기본 템플릿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적어도 대표 템플릿은 하나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템플릿 만들고 나서 상품을 골라서 마이 박스에 담습니다. 박스에 담음.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해서 스피드고 등록. 자, 요거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 저희 2교시에 한 상품 등록 세팅하는 게 오늘 강의의 메인이라 이 많은 내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근데 이 강의만 듣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오버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템플릿이란 뭐냐? 여기 보시면 스피드 고조 전송기 2.0 들어오시면 여기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마켓 계정은 다 등록이 끝났죠? 자, 이번에는 템플릿을 등록할 건데 템플릿은 여기 내가 만약에 전 마켓을 다 세팅을 했다. 그러면 전 마켓에 전부 다 대표 템플릿 하나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등록.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템플릿, 기본 템플릿 뭐로 할까? 1.35, 1.3 판매 좀 되라. 이름은 상관없어요. 할인율 1%. 어쨌든 이런 이름으로 제가 그냥 무료 배송으로 템플릿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템플릿 명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대표 템플릿은 반드시 각 마켓별로 쿠팡, 11번가, 롯데어 모든 마켓별로 무조건 하나씩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동일 상품명은 제외합니다. 제외. 배송 설정, 배송비를 판매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배송이 되게 됩니다. 무료 배송.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무료 배송이 됩니다. 자, 가격 비고 체크하시죠. 자, 요거는 네이버에만 있는 기능인데 체크하겠습니다. 요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어찜, 설정 안 함. 전화번호 넣습니다. 010-1234-1234. AS 안내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좀 내리고요. 뭐, 이거는 상관없고요. 쇼핑몰명, 에그서티. 자, 택배사 눌렀습니다. 자, CJ 선택. 기본으로 그냥 합니다. 자, 출고지 반품지를 내가 눌렀을 때 뭔가가 나오죠? 신기하죠? 등록한 적이 없는데. 왜 나오느냐? 바로 지금 스마트 스토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했던 정보를 물고 들어오는 거라서 만약에 출고지랑 반품지를 눌렀을 때 뭔가가 보이면 연동이 잘 되신 겁니다. 잘 되신 겁니다. 자, 반품 교환 택배사 뭐 그냥 적어 놓읍시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 1.3에 1% 설명해서 이미지 포함 전송합니다. 이건 지적재산권 관련된 거라 그냥 안전하게 적어 주시겠습니다. 안 적어도 상관없나요? 사용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그러나 초보분들은 그냥 적겠습니다. 적는 게 안전하니까. 자, 밑에는 적지 않습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 물론 이것도 쓰시면 좋겠지만 적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쿠팡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 쿠팡 넘어갑니다. 저 쿠팡에도 마찬가지로, 오우, 엄청 많네요. 그쵸? 엄청 많네요. 템플릿 등록.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쿠팡은 1.3으로 한번 해봅시다. 1.3에 무료 배송에 2% 할인을 한번 줘볼까요? 그 다음에 7월 달이니까 뭐 할까요? 뭐 여행용 가방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대표 템플릿 한번 만들어서 이거는 처음에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1.3에 무료 배송 2% 여행용 가방. 자, 이거 체크하고 얘는 체크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전화번호 넣어주고요. 010에 넣어주고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용함. 뭐 이거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에그서티. 출고지 눌렀는데 이거 보입니다. 베스트 반품지 이거 보입니다. 연결이 잘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출고 소요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략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요거. 자, 판매가는 제가 1.3으로 하기로 했고 할인가는 2% 주기로 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포함 누르고 하단 노출 누르고 쭉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각 마켓별로 전부 다 만들어줍니다. 대표 템플릿을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옥션, C마켓 다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해서 템플릿을 다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계정을 입점을 못하거나 연동을 안 했다. 그러면 굳이 여기도 켜두시면 안 됩니다. 끄셔야 되고요. 그런 마켓들은 템플릿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굳이 나는 모든 마켓 하기 싫어 그러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등록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매매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상품 선택 노하우 설명드릴게요. 상품 검색 들어가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상품 검색 들어가셔서 상품을 찾는데 지금 제가 여행용 가방이라 그랬죠. 봅시다. 패션 자파에 있겠죠. 패션 자파 가방에 있을 거고요. 여행 가방, 여행용 가방에 있을 거고 기내용 캐리어, 여행 소품? 소품 케이스 한번 팔아볼까요? 소품 케이스 좋습니다. 자,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죠. 똑같은 스피드고로 물건을 파는데 왜 누구는 물건을 뭐 1,000만 원씩 팔고 왜 누구는 100만 원도 못 파느냐? 첫 번째, 카테고리 선택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자, 오늘 제 강의에 뭐가 남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제 유언처럼 남겨드릴 테니까 꼭 적어두세요.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카테고리, 하나는 상품명. 상품명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와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대량 등록이 있어서 카테고리 선택은 매우 너무 매우 베리베리 임포턴트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카테고리 선택은 진짜 중요한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많이 해보세요. 뒤져가지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를 막 뒤져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많이 팔아보십시오. 왕도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1타 강사처럼 찍어줄 수는 있어요. 저도 하거든요. 저희 교육원에서. 자, 적으세요 하고 제가 요거 잘 팔립니다. 요거 잘 팔립니다. 막 해요. 저도. 하긴 하는데 그거야 뭐 답답해서 하는 거고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왕도는 없습니다. 진짜 내가 뭐 2주 만에 5천 찍게 해줄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온라인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을 얻어가야 됩니다. 경험이 없이는 온라인 판매 왕도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첫 번째 제안, 카테고리를 최대한 많이 뒤져보고 많이 팔아본다. 디테일하게 다 적어둔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뭐 검색 한번 해봅시다. 검색. 살짝 흥분했네요. 그렇죠? 제가 흥분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봅시다. 자, 총 2,477개가 검색됐는데 20개만 한번 등록해 볼게요. 20개만. 옆에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자, 체크하고 얘를 해시태그로 저장할게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해시태그 저장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자, 체크해서 해시태그로 여행 소품 해시태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20개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자, 마이박스 담기. 참고로 선택 상품 DB 담기는 버전 1.0입니다. 마이박스 담는 건 2.0입니다. 자, 마이박스 담으시고요. 자, 스피드고 전송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마이박스 한번 눌러보시면요. 마이박스. 자, 여행 소품, 오, 생겼네요. 그쵸? 보이세요? 여행 소품이라고 해서 생겼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저장했던 20개가 보이겠죠? 20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20개 상품 체크하셔서 스피드고 전송기 누릅니다. 그러면 각 마켓에 제가 등록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뭐 있겠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등록한 내용들 가지고 아까 제가 쿠팡에다가 뭘로 등록했죠? 쿠팡에 아까 전에 여행이라고 하나 등록, 여기 있네요. 그치, 여행. 제가 만든 템플릿 선택합니다. 각 마켓별로 뭐 템플릿을 선택하겠죠. 여러 가지 템플릿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자, 랜덤 섞기는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쓰시면 좋긴 좋습니다. 판매되는 데는. 잘 안 씁니다, 저는. 상품 찾기가 어려워서 잘 안 써요. 체크하시고, 자, 띄어쓰기 반복되는 단어 제거하셔야죠. 체크하시고, 대충 계산기가 계산해줘요. 쭉쭉 계산해주고, 내리면, 자, 스피드고 전송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등록 불가가 뜬다.
등록 불가가 무시무시하게 떠서 버튼 등록이 안 된다. 등록 불가가 뜬다. 그러면 굳이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 게 대표 템플릿이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해되셨죠? 등록 불가이신 경우는 위에 적혀 있는 빨간색 이유를 꼭 체크하시고 대부분 다 대표 템플릿 90% 이상은 대표 템플릿 때문에 안 되시는 겁니다. 대표 템플릿. 마켓별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행용 가방이 마켓에 쭉쭉 등록되는 거죠.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저는 처음에 이런 거 엑셀로 등록하다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재권. 그러니까 옥션 시마켓에서 어떤 지재권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는 등록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동일 상품명이 있는 경우는 또 등록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등록이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상품 가공을 하지 않죠. 하지 않죠. 다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쭉쭉 등록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등록되다가 옆에 이 검은색 탭을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 그냥 다 멈춰집니다. 멈춤이 돼요. 이 상태에서 놔두셔야 됩니다. 켜두셔야 돼요. 모바일에 보시면 N잡 전송기라고 있습니다. 앱에 N잡 전송기라고 키시면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N잡 전송기는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잡 전송기 매우 괜찮아요. 음. 뭐 등록되고 있는 순간에 잠깐 답변 드리자면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한데 상품을 이왕이면 카테고리별로 찾아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상품을 찾지 마시고 이왕이면 카테고리별로 팔아보세요. 마켓별로. 그리고 시즌별로. 카테고리별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한번 팔아보십시오. 카테고리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뭐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상품 등록은 다 배웠죠? 템플릿 만들고 마이박스 담아가지고 스피드고 등록하면 된다. 나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멈출게요. 멈추겠습니다. 일단. 자, 멈춰보면 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은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주문은 여기 보시면 주문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문 관리에 들어가셔서 뭐 11번가 혹은 쿠팡 주문 수집 한번 당겨주시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요.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11번가 주문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주문이 당겨집니다. 자, 그러면 눌러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공급가가 좀 변경이 됐네요. 공급가가 좀 변경이 된 거고요. 얘는 수동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자, 어쨌든 체크하신 다음에 주문 및 결제를 누르시면 돼요. 주문 넣으실 때는 이 발주 상태 처리 변경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제 완료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매매에 주문이 들어가고요. 근데 주문 넣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예치금이 입금이 돼 있으셔야 돼요. 예치금 입금돼 있으셔야 되고, 자, 이머니 충전 누르셔서 예치금을 먼저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원하는 만큼 5만원, 10만원, 100만원 원하는 만큼 입금해 주시고,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무통장 입금입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하면 가상계좌가 생겨요. 그럼 가상계좌에 금액을 뿅 넣으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제일 빨라요. 5개 중에 제일 빠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써요. 이거는 이제 웰컴 저축은행에서 하는 비상금 충전도 씁니다. 되는지 볼까요? 10만원만 해볼까요? 충전 신청? 확인? 그러면 충전이 됩니다. 네, 요거는 지금은 안 돼요. 6월부로 계약이 마감돼가지고 지금은 안 되십니다. 제가 또 추가 신청해달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 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안 돼요.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쓰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예치금을 충전하고 나서 여기서 체크해서 주문 결제를 누르시면 돼요. 회원 정보 수집할래요? 오케이 하고 주문 결제 누르면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개별 결제하라 그러죠. 공급가 때문에. 자, 얘는 직접 찾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요런 상품이고요. 12,000원짜리네. 그리고 도매매를 볼까요? 얼마일까요? 7,700원. 이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배송비 좀 바뀌었나 봐요. 예, 직접 넣으시면 되겠죠. 실버가 들어가셔서 해당 주문, 이 상품의 구매 결제 옵션 선택하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받는 사람 이름에 11번가 주소를 넣어줘서 직접 주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 주문이 들어가겠죠. 예치금이 깎이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문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주문 넣고 나면 예치금 입금하고 주문 발주에서 주문건, 주문 수집하고 주문건 체크해서 건 체크 후에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치금 차감되면서 주문 들어갑니다. 자, 발송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우 쉽습니다. 자, 발송 처리. 만약에 도매매에서 주문 넣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발송됐더라. 도매매에 송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송장 번호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 나와요. 공급사에서 물건을 보내야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매매 송장이 나오면 저희가 쿠팡이나 11번가에 넣어줘야 되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고 전송기 메인 화면에 아주 쉽습니다. 배송 상태 갱신, 배송 상태 갱신, 배송 상태 갱신 누르면 끝. 쉽죠? 자, 메인 화면에 배송 상태 갱신 누르면 발송 송장 번호 입력이 됩니다. 되게 쉽죠? 요거는 하루에 한두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 발송 처리 끝. 자, 품절 처리 알려드릴게요. 품절 상품 업데이트. 끝. 요거만 눌러주시면 품절 상품이 끝입니다. 스피드고 메인에서 품절 상품 업데이트.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스피드고 메인에서 되게 편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쭉 지금 되고 있죠. 품절 처리 쭉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재입고됐다, 품절됐다. 그럼 요거 누르시면 재입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가격이 바뀌었다. 가격 변동 상품 업데이트. 자, 기능 되게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자, 요런 것만 눌러주시면 등록한 상품의 공급가도 바뀌고 품절 상태도 바뀌고 다시 판매로도 바뀌고 기능이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의 수집, 마켓 문의 수집 누르면 자, 마켓에 들어왔던 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의 관리에서 보통 보시거든요. 자, 보통 저는 그냥 마켓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아까 전에 11번가에 잠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 다른 계정에 들어왔나 봐요. 그쵸? 문의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문의글 들어와 있는 사이트에서 여기 상품 Q&A 바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언제 발송되나요? 이런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체크해서 뭐 확인하면 되겠죠. 이거 주문이 취소됐는데? 그럼 뭐 취소됐습니다 해서 답변 다시고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의글은 보통 사이트에서 처리합니다. 굳이 스피드고 전송이 쓰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사용법 끝났고요. 하나만 제가 팁으로 더 알려드리고 질문 답변 드리고 안내 먼저 드리고 남은 시간 질문 답변 드릴게요. 시간 되게 부족하죠. 3시간 되게 부족해요. 적어도 4시간 해야 어느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자, 잘 보세요. 이제 배수 아까 제가 1.3에 뭐 3% 이런 거 했었죠.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수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상품 선정 카테고리, 두 번째 배수. 자, 배수 선정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가격 설정했잖아요. 10,000원짜리를 얼마에 팔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10,000원짜리를. 그럼 지금 제가 1.3으로 해놓으면 도매매 1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에 배송비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3으로 하면 13,000원으로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할인율을 1%로 줬어요. 그러면 1%가 130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87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송비가 따로 있으니까 배송비는 3,000원이 따로 있으니까 3,000원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보는 금액은 15,870원으로 고객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 중에 쿠팡에서 10%든 뭐 스마트 스토어 5%든 차감이 되고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수수료는 뭐냐면 만약 제가 여기다가 1.1 혹은 10% 했다. 그러면 수수료만큼이 또 더해져요. 1.10
1,300원이 또 더해진다든가. 그래서 이 기능은 스피드고 제 강의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저는 많이 쓰지 않아요. 왜? 어차피 요율가에 얼마 정도 쓰니까. 뭐 보통 이 부가세 같은 것 때문에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수님들한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판매가 요율에 마진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요것도 뭐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데 모든 상품에 500원씩 더해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고수가 되시려면 어느 정도 쓰시겠지만 저는 판매가하고 할인가만 써요. 자, 요거를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요겁니다. 스피드고 배수계 제가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이 정산 예정금이 정확하게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쉽게 계산해 볼게요. 무료 배송이다. 10,000원짜리 제품이고 배송비가 3,000원이다. 그럼 판매가가 1.5다. 그러면 15,000원이 되겠죠. 땡 누르시면 15,000원이 될 겁니다. 15,000원에 배송비가 3,000원 더해주고 1% 할인되니까 자, 18,000원에서 17,850원으로 고객이 결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로 무료 배송으로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카테고리 수수료 쿠팡의 수수료가 10%다 하면 10%면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자, 쿠팡의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여기서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 제가 좀 너무나 적극적이셔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품 관리에 제가 한 3, 4분만 더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강의할 때 제 강의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강의하거든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마스크다. 그러면 자, 패션 잡화로도 마스크를 팔 수 있고요. 뭐 아동용으로도 팔 수 있고요. 생활용품으로도 팔 수 있고요. 건강용품으로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패션용으로 팔면 수수료가 몇 프로냐면 10.5에 VAT 별도예요. 자, 판매 수수료가 10.5에 VAT가 별도라고요. 그러니까 10.5니까 여기다가 또 1.05가 더해지겠죠. VAT는 별도니까. 뭐 수수료가 요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마스크를 지금 패션 마스크로 팔았잖아요. 패션 마스크로. 이번에는 그럼 생활용품으로 팔아볼까요? 생활용품으로. 생활용품을 팔아보겠습니다. 생활용품으로. 뭐 아무거나 팔아봅시다. 아무거나.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수수료가 7.8%. 아까 얼마였죠? 10.8%였죠. 자, 매우 중요하다. 제가 왜 카테고리에 대해서 항상 열불을 내느냐? 똑같은 마스크라도 쿠팡에서 방한대 생활용품으로 파는 거 하고 패션 마스크로 파는 거 하고 유아용품으로 파는 거 하고 문구류로 파는 거 하고 화장용품으로 파는 거 하고 전부 다 수수료가 틀려집니다. 별표 5개. 이 별표 좀 쳐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카테고리 수수료에 따라 요게 바뀐다.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마스크를 똑같은 판매 요율로 팔아도 어떤 건 10.8이고요. 10.8로 팔면 수익률이 15%고요. 어떤 거는 카테고리 수수료로 팔아서 뭐 7.8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익률이 달라진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10%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제가 유료 배송으로 팔았어요. 유료 배송이라 하면 고객이 결제할 때 배송비를 또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볼 때는 유료 배송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상품 등록할 때 아까 템플릿 만들 때 뭐 배송비 판매가에 포함 있죠. 그걸 해지하시면 유료 배송으로 팔려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처음이신 분들 지금 제 생각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템플릿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배송비 판매가 포함을 해제하시잖아요. 해제하면 유료 배송이 된다고요. 유료 배송. 그러나 체크를 하시면 배송비가 판매가에 포함이 되면서 유료 배송이 돼요. 만약에 내가 유료 배송을 똑같이 팔아볼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똑같아. 판매가 요율 1.5. 할인가를 1% 줬잖아요. 할인가를 1% 줘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팔아요.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판매가 포함되든 나중에 결제하든 고객은 똑같이 17,850원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정산되는 금액은 바뀝니다. 이거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바뀌네요. 와, 왜요? 왜 그럴까요? 배송비에 할인율도 적용되고 수수료가 적용되니까.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배송비에 따라 이렇게 마진이 바뀝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됐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나 오늘 이 초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사이트들도 카테고리에 따라 일부 가격이 틀립니다. 물론 옥션지 마켓이나 11분가는 대부분 13%로 맞춰져 있는데 일부 상품들은 카테고리가 틀려져 있고요. 상품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다르게 등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보통 카테고리랑 상품이 매칭이 잘 안 되시면 등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노출이 잘 안 돼요. 상위 노출이. 여기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틀리다. 다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여러 카테고리를 판매해봐라. 그쵸?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카테고리 판매해 보세요. 두 번째, 배수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배수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팁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냥 무료 배송으로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무료 배송으로만 팔아보세요. 전부 다 배송비 판매가 포함. 왜냐면 똑같은 상품을 옵션을 2개, 3개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배송비만큼을 벌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좋은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마진을 좀 줄여서 팔아보세요. 줄여서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마진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마진을 좀 줄여서 팔아보세요. 왜요? 판매 경험을 좀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처음에는 판매를 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경험이 중요하다고요.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부지런히 팔아보는 게 중요해요. 부지런히 팔아봅시다. 팔아봅시다. 저를 믿는다면 한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 교육은 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상품 가공을 안 했죠? 상품 가공이라 하면 상품명을 바꾸고 상세 페이지 바꾸고 메인 이미지 바꾸고 카테고리 바꾸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이 4개는 무조건 바꿔주는데, 일단 이 4개 상품 가공 없이 그냥 등록만 해서, 등록만 합니다. 매일 1000개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개밖에 등록을 못 해요. 그럼 20일 등록하면 10,000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11번가가,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네요. 하루 500개 등록하다 보면, 최대 1만 개밖에 못 해요. 지금은 숫자가 줄었죠. 5,000개로. 5,00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하루 500개씩 10일 등록하면 5,000개가 되죠.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등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500개 삭제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500개 등록하면 됩니다. 왜요? 최신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상품 가공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매출이 얼마 나오시냐면요. 매출 300에서 500 정도 나옵니다. 300에서 500 정도. 상품 가공 없이 이렇게 하시면, 근데 500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너무 그러니까 좀 온라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50에서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500이 나오려면 가공도 좀 해야 되고 상품 선정도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 가지들을 좀 해야 되고 카테고리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어떡하지? 1시간 더 할까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야. 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변경 기능이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지금 전국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책임이 좀 큽니다. 스피드고 메인 강사로서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수정할 수 있고요. 상품명도 수정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추천. 이렇게 상품명도 바꿀 수 있고요. 이미지도 바꿀 수 있어요. 이미지도 직접 첨부해서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상세 페이지도 수정할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이미지만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이미지 들어가는 것보다 뭐 여행용
가방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지도 좀 잘라주면 좋겠죠. 추가 이미지도 좀 넣어주고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카테고리, 상품명, 메인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 네 개가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네 개가 메인인데 요거를 실제로 수정하셔가지고 수정을 가능하거든요. 수정하신 다음에 체크하셔서 선택 수정 저장 누르면 수정이 돼요. 그 사이트에. 수정이 돼서 등록. 이거 제가 약속을 해볼게요. 약속을 해야 되겠다. 7월 달에 반드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야지. 공표를 해야 하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5월, 6월 달이 진짜 너무 바빴어요. 말도 안 되게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는데 제가 먼저 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정 기능이 있어요. 자, 상품 가공하면 500 나옵니다. 상품 가공 등록을 하면 500에서 1000 나옵니다. 그냥 나온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나옵니다. 안 해서 문제지. 잘 못해서 문제지. 자, 일단 요 정도 하시면 1000만 원 매출을 찍을 수 있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기간 좋은 질문이에요. 빠른 분은 한 달에도 하시고요. 보통 두세 달 정도에서는 하십니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전문 용어로 좀 얘기가 좀 그런 쇼부를 보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켓이 처음에 내가 마켓을 개설을 하면 이거는 정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비추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샵을 개설하면 처음에 가중치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수십 개를 만들었거든요, 경험이. 근데 실제로 첫 세 달이 매출 잘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가중치를 주나 봐요. 오픈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3개월을 좀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안내사항입니다. 안내사항 드리고 질문 응답하고 마칠게요. 안내사항. 첫 번째, 일단, 오늘 자료, 오늘 필기 자료, 그 다음에 스피드고 배수 계산기, 그 다음에, 오늘 매뉴얼, 이 모든 것은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자, 카페 알려드릴게요. 이거 원래 저희 교육원 교육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폐쇄물로 운영했던 카페인데, 그냥 저희가 또 도매국하고 MOU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 평생교육원 카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진짜 알짜배기 정보도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다 유료로 바꿀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유료로 바꿀 건데, 자, 카페 정보 여기 제가 링크 지금 단톡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 링크에 좀 올려드릴게요. 아유, 너는 사라지고. 구리 남양주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등록 오늘 다 해드리겠습니다. 1개월 등록 해드릴게요. 1개월 등록 해드릴 테니까 가입하셔서 그냥 가입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입 인사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의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대표님들의 의지를. 진짜 활동하실 분들인지. 그쵸? 왜냐면 그냥 막 가입했다가 필요한 건 쪽 빼먹고 쪽 나가고 막 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막 그거 자기 자료로 PDF 만들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입 인사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교육 안내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안내 가입해 주시면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스피드고 전송기 있죠? 이거 제가 아예 탭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원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오늘 강의 노트 남겨드릴게요. 6월 30일 강의 노트 남겨드리면 여기에 영상도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왜냐면 유튜브 영상이 좀 걸려요.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가입하세요. 그래서 스피드고 원장님한테 배웠습니다. 등업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등업 시켜드릴 테니까 여기서 자료실에서 자료 받아주세요. 다운받아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김태현 대표님이 하고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7월 6일 개강이거든요. 모르시면 도매국에 문의 주세요. 그래서 김태현 대표님 하고 계시는 강의가 있습니다. 스피드고 강의. 이거 꼭 들어보시고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 대표님. 지금 링크 올려주셨네요. 저보다 더 빠르시네. 35만 원 가격이 조금 있어도 한번 가격에 대한 뭐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김태환 대표님 스피드고로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요 강의 7월부터 시작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좀 너무 멀다 지방이다 그리고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으로 참석하셔서
특히 이제 이 센터에 보시면 요 강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대표님들 하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만들려고 해서 만든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오시면 여기 이제 또 저를 닮은 사람이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죠? 자, 접니다. 뽀샵이 심하게 돼 있죠? 과도하게 돼 있어야 돼. 왜 없어? 이거 제 강의 어디로 보냈어요? 제 강의를 어디로 보낸 건지 모르는데 1억 뷰 N잡이 있습니다. 1억 뷰 N잡. 제 강의 알려드릴게요. 1억 뷰 N잡에서 보시면 돼요. 1억 뷰 N잡. 1억 뷰 N잡. 클래스 101은 6월 달에 마감됐어요. 6월 달에 마감돼서 클래스 101에선 더 이상 저를 찾아보실 수 없으시고요. 자, 이 1억 뷰 N잡에 김주성 검색하시면 나와요. 김주성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들으시면 돼요. 김주성 검색하면 제가 지금 아마 인기 강좌에서 요즘에 조금 떨어졌는데 업데이트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1억 뷰 N잡에서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피드고 1.0 버전으로 40강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부담 없으실 거예요. 우리 남양주 평생교육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 내일 배움 카드로도 가능하십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도 저희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 오늘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전 국민의 한 80% 정도 지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300만 원까지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구리 남양주 검색해서 초급 과정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10만 원, 뭐 15만 원밖에 안 합니다. 되게 저렴해요. 교육 과정 제가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다 되게 저렴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오픈마켓 매출 중대 뭐 중급 과정도 있고 초급 과정 신청하시면 돼요. 초급 신청하시면 돼요. 초급 과정에서 배우실 수 있으십니다. 매우 저렴하시니까 평일반, 주말반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교육은 꼭 배우세요. 그다음에 1억 뷰 N잡, 그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 그렇죠. 구리 남양주 평일반 들으시면 돼요. 초급. 저희는 스피드고가 메인입니다. 스피드고로 대표님들 매출 찍기 위해서 모든 교육 과정들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수업들 다 들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프라인 김태한 요거 되게 좋습니다. 다음 달 개강하는데 한번 오세요. 김태한 대표님 강의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저는 스피드고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윗단계 중급 고급 강의, 그다음 최고급 강의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저를 다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제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온 실패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템플릿 문제거나 아까 배송지, 배송사 롯데로 한번 바꿔보시고 API 한번 다시 세팅해 보세요. API를 지우고 다시 발급해서 다시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면은 그 도매매 1:1 문의하기로 안 되는 사진 캡처해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PI는 판매처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사용해야 되나요? 매출 잘 나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11번가 계정은 스피드에서 몇 개까지 가능하나요? 한 개밖에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4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오늘 디테일한 질문이신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공이 적당하다고 하나요? 정밀 가공은 대량동 장점 사라지고 간단하게 하면 무가공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일단은 제가 빌드업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대량 등록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루 1000개씩 등록해보세요. 하면 매출 한 200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왜요? 그래야 경험을 쌓으니까. 그냥 나옵니다. 두 번째, 상품 가공은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대량 등록하는데 상품명하고 카테고리는 웬만하면 만질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메인 이미지 필수입니다.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상세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거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옵션, 그 다음에 속성값, 그 다음에 뭐 더 만질 수 있겠지만 일단 요 정도. 근데 만약에 바쁘다 그러면 상품명, 메인 이미지 정도.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하셔서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하시면 매출 잘 나옵니다. 매출 잘 나와요. 그 다음은 사실은 한 땀 한 땀 상품을 직접 등록합니다. 이거는 최적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제 유튜브 멤버십 들어오시면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제가 최적화 강의를 조금 하거든요. 맛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 더 좋아요. 4번은 통합 솔루션 쓰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해서 3번으로 모은 데이터를 많은 판매처에 뿌리는 거예요.
많은 판매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샤플린이죠. 대표적인 게. 샤플린, 사반네,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추천 뭐가 제일 좋나요? 샤플린이 제일 좋습니다. 샤플린이 제일 좋습니다. 도매매에서 해서 제가 괜히 샤플린 대표님이랑 뭐 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현 상황에서 저 다 써요. 이셀러스도 쓰고 있고요. 플레이오토도 썼었고 사방넷은 제가 잘 써요. 근데 다 쓰는데 주로 요즘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샤플린입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어디에 편향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B2B로 반품 처리, 원래 송장 번호로 직접 반품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송장으로 택배사 접수하시면 반품이 갑니다. 자, 무광으로 팔리지 하지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수익성은 떨어지나 매출이 나오죠? 처음에는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빌드업 첫 번째 매출 먼저 찍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익률을 올리세요. 세 번째, 효과성을 올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왕이면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잘 가공해서 잘 등록해서 효자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효자 상품 만들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매출 찍으세요. 수익률을 높여가세요. 매출 안 나오는 건 지우세요. 매출 안 나오는 비즈니스를 줄이세요. 효과를 많이 만들어서 시간을 줄이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가공 안 하고 도매 판매 그대로 맞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윈으로 묶이지만 상품 노출은 무작위로 됩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했자면 될 때가 있고 옵션이 분리돼서 나만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린다. 일단은 팔립니다. 팔린다라고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들 또 좀 주셨는데 지적재산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오늘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템플릿 만드실 때 전송 제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재권에 문제가 되는 글자들을 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시면 템플릿 만들 때 해당 키워드가 등록된 거 등록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옥션시마켓 등록할 때 보면 뭔가 등록이 안 되는 게 있죠. 여기다 설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재권의 노하우가 있고요. 지재권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재봉 후 수정하면 되나요? 괜찮습니다. 단 그 당일날 수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4시간에서 8시간 안에는 수정하셔도 최신성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팔린다고 자꾸 상품명을 바꾸거나 상품을 수정하면 최신성이 저해돼서 상품의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오늘 이것도 처음 하는 이야기네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드렸죠, 제가? 답변 다 드렸고요. 지재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드고의 리뷰 보호 삭제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요. 판매 상품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판매되는 상품 관리하는 법은 나중에 강의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상품 관리 강의에서. 왜냐면 이거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에서 들으셔야 할 게 많고,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더 하기에는 뭐 1시간을 더 할 수는 없고 배가 고프시니까, 그쵸?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세미나 한 번으로, 이 강의 한 번으로 전부 다 배우기는 힘들어요. 제가 좀 밀도 있게 강의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해서 강의는 제 말 그냥 저를 믿고 꼭 듣고 하세요. 어떤 강의든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입맛에 맞는 원하는 강사들한테 꼭 배워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괜히 돈 벌려고 교육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강의가 진짜 중요합니다. 셀러 양상하는 데서 이해서. 도매국에서 왜 도매 교육센터를 하겠습니까? 도매국이 살아남으려면 셀러들이 양상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표님들 이왕이면 좀 오프라인을 배우세요. 오프라인 배우셔서 배우는 이유는 또 두 가지가 있죠. 멘토랑 좀 친해지시고 멘티를 만나야 돼요. 그래요. 커뮤니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만드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른 강의보다도 이 스피드고 강의 되게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제 실제로 열성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6개월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1년이 힘들어요. 처음에 온라인 판매할 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저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은 기회의 땅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때문에. 우리 대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한번 매출 찍어보세요. 자, 오늘 3시간 동안 배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교육으로, 더 좋은 강의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